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어제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이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글로벌 장기채 금리가 조금은 진정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및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공시하고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발행 주식 수의 3.3%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익 지속성에 대한 경영진의 신호이자 주가 상승 여력을 부각시키는 촉매라고 평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기업 대비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되며 이는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40조 원 소각이 일회성 환원이 아닐 것이라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주주 환원 규모의 상방을 열어둔 만큼 향후 더욱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13% 넘게 오르면서 16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머크와 모더나가 공동 개발한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라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과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군이 키트루다 단독 치료군에 비해 암 재발 기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됐으며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 또한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이 발표된 뒤 모더나의 주가는 176% 넘게 올랐고 머크의 주가 역시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가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0개월 반 만에 1,400원 선이 깨진 가운데 오늘 오전 한땐 1,384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작년 9월 18일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대규모 경장 수지 흑자 속에 수출업체들이 달러화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기존엔 월말에 집중적으로 달러화를 팔던 수출업체들이 최근엔 상시로 달러를 매도하며 방식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1,400원이란 심리적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달러화 매도 물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환율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미국 재무부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준 소식들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들의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여러 변수 속에서도 회복 기대감이 높여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의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강한 상승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은 좋은 이야기들이 겹겹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게 또 좋으려면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겹치네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막 올라간다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후행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장기 국채 바이백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모더나가 암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활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좋은 흐름을 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관련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전부 다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물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크하고 조금은 긴장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SK하이닉스 도대체 뭐하냐,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 배당, 계획이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큰 숫자 4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40조 원 어치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숫자가 40조 이러면 이제는 저희가 조 단위가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상반기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전체를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149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49조 원을 코스피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상반기에 코스피에서 35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한 게 아니라요. 코스피 전체에서 기관이 상반기에 35조를 샀다니까요. 근데 SK하이닉스는 3개월 안에 SK하이닉스 자사주를 40조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만약에 해보면 166만 2천 원 어제 종가, 이걸로 기준으로 하면 한 2,400만 주가 넘게 되는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에이리아를 상장을 할 때 추가로 신주를 발행했었잖아요. 그게 1,779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ADR 상장 때 추가로 발행이 되어서 희석되는 가치의 그 1,700 거의 1,800만 주, 이것보다 더 많은 주식 수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서 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79만 주를 상쇄하고도 더 많은 주식을 태워서 없애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2,400만 주 정도가 되면은 전체 발행 주식 7억 3천만 주가 넘는데 이것의 한 3.3% 정도가 됩니다. 3.3%가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러면 3.3%의 주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순이익을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SK하이닉스 한 주의 주당 순이익, 주당 가치가 3.4%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갖고 싶어 해야 할지는 욕구가 시장에서 더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리고 11월 19일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매입을 해서 그 3개월 안에 전부 다 소각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거 3개월인데 총 92일 정도가 됩니다. 3개월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휴일이라든지 추석 연휴 이런 거 다 빼고 빨간 날을 빼니까요. 62일이 딱 남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일수는 11월 19일까지 62일이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자고요.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40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근데 62일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죠. 나누면 대략 하루에 6천억 원을 넘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SK하이닉스에 기본적으로 매수가 6,400억 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그럼 진짜 오늘부터 하는 건가? 얼마나 살까? 라는 걸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HTS에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이시죠? 오늘 날짜로 65만 주를 걸어놨습니다.
65만 주를 오늘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체결되는 가격을 보니까 169만 1,000원에 지금 계속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만 주에서 지금 40만 주 넘게가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65만 주에 169만 원 곱하면 오늘만 해도 SK하이닉스가 1조 원 넘게 SK하이닉스 본인의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SK하이닉스의 주식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메리츠증권이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라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이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너무 늦게 지금 3분기 내에 지금까지는 발표할 것이다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8월 말이나 아니면 뭐 9월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때나 돼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사실 좀 놀라셨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장마치고 갑작스럽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메리츠증권은 합격점을 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평가 탈출 방안이 구체적이고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죠? 바뀐 내용 중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라는 걸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 50%까지 프리캐시플로우에 환원을 할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최하가 50%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50% 이상의 프리캐시플로우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눈높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리츠증권이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SK하이닉스 내년에 2027년에 프리캐시플로우가 250조에서 300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50% 절반 딱 잘라도요. 125조에서 150조 원의 추가적인 내년에는 150조가 넘는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주식을 얼마 팔았다고요? 코스피에서 149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150조 넘게 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메리츠증권에서는 합격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앞 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추가적인 후속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이거 한 번만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할 거냐라는 게 중요했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한번 특별 배당 추가적인 정책도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특별 배당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이 내년에는 이 감액 배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한 10% 넘게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감액 배당 정책을 시행을 하면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의 배당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SK하이닉스가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메리츠증권에서는 추가적인 후속책도 좋다라고 하면서 3개 모두 다 합격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드렸는데 물론 시티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티뱅크에서는 SK하이닉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의미 있는 주가 하단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지지 않는 수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밑받침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물론 개인적인 이 가정사가 있잖아요. 1조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1조 원 현금이 필요한데 최태원 회장이 SK 지주사의 지분을 18% 정도 갖고 있습니다. SK 지주사는 SK 스퀘어의 지분을 32% 정도 갖고 있고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야 스퀘어도 오르고요. 스퀘어가 올라야 SK 지주사도 오르고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든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하든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긴급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변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ADR 상장하고 나서도 사실 주가 엄청 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가가 지금 막 오늘은 올라가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옥시아가 7월 말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또 엄청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옥시아의 주가 그때 이후로 뭐 오르긴 했지만 다시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1,400원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1,300원대로 내려가면 당연히 1,500원대였던 환율 때보다 실적이 약간은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기대보다 약간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들은 조금의 변수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액 현금으로 달라. 근데 SK하이닉스 사측에서는 현금 플러스 초과이익 분배금의 주식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되면 이 직원들의 세론 물량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서 오늘 뭐 주가 올라서 너무 좋긴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SK하이닉스를 한번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내부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의견이 쏟아져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다.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지역연은 총재 3명은 동결에 공식 반대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수 참석자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중동발 유가 상승을 통화정책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총수요를 끌어올려 단기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 실무진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하며 긴축의 장기화를 전망했다. 결국 향후 금리 경로는 에너지 가격과 노동시장 지표 흐름에 따라 언제든 추가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 오늘 또 시장 좋으니까 또 돈 되는 섹터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 선정해 주셨을까요? 길건우 대표님의 선택은 역시나 오늘은 반도체를 봐야죠. 뭐 반도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뭐 나오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지금 100조 원짜리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8월 말이면 아마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어떻게 저희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앞에서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주 친화적인 제스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SK하이닉스가 또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또 구체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뭐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아마 하방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및 가이던스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전혀 방향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과하다, 아니다, 충분하다, 돈 벌고 있다. 계속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에 숫자는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예, 근데 숫자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제약이 됐으니까 또 잘 가고. 근데 기대치보다 만약에 미스가 조금이라도 난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반도체가 확 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는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HBM4 얘기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3E에서 4로 넘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하반기 때 4에 대한 실적이 더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한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랑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4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그래도 굉장히 상향을 많이 한 리포트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하향 리포트도 나오기는 하지만 상향에 대한 퍼센트와 하향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상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제스처가 계속 나옴으로써 시장에서는 하향보다는 상방을 조금 열어두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가 살 때 얘네들이 뭐 배당 많이 준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냥 플러스 알파 구간인데 의외로 많이 번 걸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거, 주가 어찌됐건 방어하려고 하는 거, 네. 뭐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뭐 떠밀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반도체는 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의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뭐 우선 투톱 봐야죠. 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반대로 네네. 움직였죠.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에서 조금 한 박자 느렸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 자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제스처를 보여주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이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 하고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하반기가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 체제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많이 넘어가면서 결론은 점유율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도 한 70%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게 이번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좀 길게 봐도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반기 때는 그래도 다시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HBM 관련돼서는 사실은 SK하이닉스이 항상 너무 밀려 있었는데 4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3, 2에 대한 것도 퀄테스트 통과하고 4 넘어가고 4, 2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쪽에서 이제 조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발표가 됐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파운드리 쪽 이야기도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 괜찮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게 좋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60일선 이상을 재탈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한번 탈환해서 레벨만 어느 정도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60일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항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종목이 너무 많죠. 최근에 소부장들 너무 잘 가니까 뭐 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기판 쪽은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텍 같은 경우 최근에 삼성전기는 사실은 대표 주자긴 하는데 너무 많아요. MLCC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순수 기판 종목들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하반기에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를 보셔야 되는데 심텍이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소캠2 관련돼서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CXL, 최근 들어서 또 조용하던 CXL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 때문에 주가는 조금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심텍뿐만 아니라 기판 전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투톱 제외하고요. 코스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판 업종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기판 업종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서 한 거의 80% 정도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기판 또 꼭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판 쪽에 심텍까지 종목을 잘 한번 정리하고 추려드렸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계속 가져가실 거고 추가적으로 뭐 기판 쪽에서 심텍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로 살펴봤고요. 많은 관심이 있었던 반도체.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바이오 쪽에 주목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 쪽에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 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말 암이 정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모더나에서 암 백신을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바이오 쪽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투자를? 우선은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mRNA 하면 기존에 백신 이렇게만 많이 알고 코로나 계시거든요. 백신 저희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mRNA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었죠. 백신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매출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약들이나 기술 수출 뭐 이런 이야기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었는데 어젯밤에 모더나랑 머크가 또 하나를 해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더나가 간만에 100% 넘는 70% 폭등을 걸렸어요. 봤죠.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막 이만큼 이제 커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mRNA의 장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흑색종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저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모더나랑 머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mRNA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임상이 저는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쪽에서 뚫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냐? 아니거든요. 해봐야지. 그렇죠. 야, 이거 확률 높은데? 그럼 시장 다른 거 하는 거보다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가장 안전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mRNA의 원재료 있죠. 네. 원재료 납품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짝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네. CDMO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가 모더나도 170% 폭등한 거는 사실은 기대감이잖아요. 네. 삼상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용화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기대감인데 그러면 이 기대감이 mRNA 관련 계열의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요. 사실은 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금리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딱 터진다. 딱 적어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 튀어 오르니까 우리 시장 어떻게 됐어요? 어제 흔들렸죠. 완전 반전으로 뒤집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와는 조금 연관이 많다. 근데 빼놓을 수는 없다. 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 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는 mRNA 관련된 기업들도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10년물 국채 금리 막 튀어오르는 뭐 물론 어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걸 능가하는 수준의 이 mRNA 암 백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뚫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까 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네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그래도 가장 탄력이 좋은 건 알테오젠 같아요. 네네. 이제 머크의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키트루다잖아요. 근데 이 키트루다의 SC 제형에 대한 돈을 번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용화 될 때 또 SC 제형 또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탄력은 좋게 갈 것 같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것뿐만 아니라도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mRNA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CDMO랑 아까 원재료가 저는 제일 안전하다라고 네네네. 봐요.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게 현재 녹십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은 뭐 임상 2상이나 1상 이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3상과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클 거니까 좀 안전한 구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CDMO에서는 사실은 스팜이 대장이죠. 네. mRNA 쪽은 대장인데 올리고 CDMO로만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3위입니다. 그러면 상용화가 될 때쯤 되면 아마 글로벌하게 CDMO 상위권 기업들한테는요, 이게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요, 괜찮았습니다. 기존에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변동성이 조금 작아지는데 2분기 매출이 1,000억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80억 넘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각각 58%, 4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급락보다는 안전한 우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재료가 뉴클레오시드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장은 파미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mRNA가 계속 이슈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요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우상향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종목들을 조금 본인의 포트 또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들까지 추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선택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견조하게 긍정적인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전해진 미 국채금리 바이백 확대 소식,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책까지 더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우리 지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반도체, 또 비철금속 업종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6%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3% 넘게 기분 좋게 강세에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개장 후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 6% 넘게 튀어오르면서 6,86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점으로는 6,90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2% 넘게 강세에 출발했는데요. 현재까지도 1.9% 상승하면서 84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오늘은 1조 1,000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 후 계속해서 그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5,100억 원대 오늘 순매수에 힘을 보태고 다만 개인이 2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100억 원대 순매도 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간밤에 모더나가 177% 이상 급등했습니다. mRNA 기반의 암 백신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모더나사의 파트너사죠. 소마젠이 상한가 터치했고요. 관련 기술 보유하고 있는 삼양바이오펜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피하조사 제형으로 좀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34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팜 11%,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어제는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톱이 굉장히 강한데요.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오늘 이달 말에 이사회를 열고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수요 폭증에 의해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15% 이상 가격을 상승할 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3% 넘게 가장 높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170만 원 선 회복했고요. SK스퀘어가 11% 넘게 상승, 삼성전자가 8.6% 오름세 보이면서 26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테스나 7%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요. HPSB 같은 이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일제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보고 분위기에 파악을 해보고 투자 정리해볼지.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좀 오랜만에 볼게요. 뭐 반도체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 속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암 백신이나 진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알테오젠이 여기에 엮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더나의 mRNA와 그리고 머크의 머크. 키투루다를 그렇죠. 병역요법 같이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저는 딱 봤을 때 좋은 거 아니야?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시장은 뭐 알테오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하이닉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어저께 오후에 장마치고 나오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모더나의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기보다는 이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백 결국은 하겠답니다. 어저께 이제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 30년물 기준으로 막 5.23 넘어가고 네. 막 이래버리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바이오 쪽들이
순간적으로라도 급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랬나요? 어저께 개장 초에. 아, 그래서 이거 뭐지? 오히려 더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이 모더나와 관련된 거를 뭐 알고 있었던 게 이야기가 있지 돌았나요? 않았나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오늘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뭐 특허 소송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 어느 정도. 알테오젠의 뭐 완숙으로 끝나고 네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기대감 속에 계속 주가가 반등을 주려고 그러고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가 실적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더나 머크사가 mRNA 암 백신 성공에 따라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결국은 둘이서 뭘 하든 간에 알테오젠이 엮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mRNA 물질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도 아침부터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 상한가 갔다가 가고 막 밀리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을 보시면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지금 네.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물론 같이 영향을 받겠죠. 물질 개발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도 시간도 필요한 거고 앞으로 후속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항체 의약품 약물 적합이라든가 리보액산 치료제 등을 비롯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CEO가 직접 얘기를 네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올해 뭐 하반기 내년까지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요? 네. 자, 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이 종목 자체도 지난 11월 달에 43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여러 논란들 속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러한 어떤 채널이 있었었죠. 그런데요,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하락 채널을 2주 동안에 걸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안착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요.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더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뭔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바로 모더나와 머크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요. 더 중요한 자리들이 계속해서 여기 이 3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도 일순간에 깨지는 흐름들도 연출됐지만 지금의 위치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 3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넥라인이 형성했던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잘 마무리가 되고 직전에 이 고점 장대 음봉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의 고점이 40만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들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 30만 원 초반에서 매수, 40만 원 근처 가면 매도. 네네. 중장기적으로 나 직전 고점 43층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한 번 더 믿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뭐 사실 올해 초부터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뭐 상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 알테오젠은 정말 소외되어 있었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장이 막 폭락하고 7월에 이러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에서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로 마무리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테오젠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IT센 글로벌입니다. 자, IT센 글로벌은 뭐 오늘 또 사실 SK하이닉스 이야기, 뭐 모더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또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또 트럼프가 트럼프가 또,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결국은 뭐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공교롭게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도 네, 나타나고 있단 이더리움도 말이죠. 많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그 가장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대표 선도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IT센 그룹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IT센 그룹이 지난 1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실적이 입증이 됐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5조 5천억. 92% 급증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도 1,098억 원으로 94%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금거래소 뭐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길을 가시면서도 한국 금거래소 네, 보이죠. 이게 다 IT센 그룹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IT센 엔텍이라든가 IT센 이 CTS 이런 IT 부문 쪽에서 고른 실적을 내면서 IT센 글로벌의 어떤 연결 재무제표상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금, 은 이런 토큰 발행이라든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STO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상당히 좀 변동성은 큽니다. 네네. 지금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사실은 작년 요 5월 달에 10,000원도 안 됐던 이 주식이 1차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주가가 횡보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거의 원위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2만 원 내외도 하방을 잡고 지금 다시 또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제 위치에서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요 3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2주 연속 장대 음봉을 보였던 이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음봉의 이 자리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3만 원대 초반 자리에서 매수 그러면 1차 목표가 뭐 3만 5천 원이라든가 4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센 글로벌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자, 파운드리 삼성전자도 뭐 주주 환원책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가격 올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지난 6월에도 이 가온칩스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296억 규모의 대형 설계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런 소식에 이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결국은 메이저들로부터 파운드리 가격을 적게는 5% 또는 15%까지 이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이런 소식들. 그만큼 이제 TSMC가 못하는 것들을 삼성전자가 이제 선별해서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가격도 인상한다. 이건 뭐 당연히 시간을 두고 낙수 효과, 가온칩스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달 고점 기록한 이후에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5만 원만 돌파하고 안착된다면 1차 목표가 6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